자, 안녕 얘들아. 우리 수능 유형별 문제, 자, 수능별 독해에서 오늘 우리가 150번부터 156번까지, 56번까지, 자, 일본 문항을 분석을 할 거고, 대신에 약간 좀 내용적으로나 문제가 좀 까다로운 순으로 몇 개 좀 풀어볼게요. 자, 되겠죠? 자, 볼게요. 자, 150번부터 156번까지예요. 자, 갑니다. 자, 150번 한번 봐볼게요. 주어진 걸 봅니다. 주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내야 되죠? 자, 이 부분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인데 얘가 뭐가 나옵니까? 자, 예를 들면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만의, 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공간은 공간인데 활동 공간이에요. 활동 공간. 그렇죠? 자신만의 활동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얘는 왜 하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자, 정상적인 활동이고요. 자, 일반적인 일상의 활동입니다. 자,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 활동이 일어나는 곳, 그게 바로 뭐다? 우리 자신의 활동 공간이다. 자, 되겠죠? 좀 예를 들었어요. 그럼 지금 뭐에 관한 얘기예요? 공간인데 어떤 공간인지 활동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죠? 일상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됐죠? 어떤 뭔가의 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 뭐가 등장해요?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예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추정 한번 해볼게요. 자, 지리학자. 실제로 지리학자는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절대적인 방식으로. 자, 이때 absolute 그 절대적인 거죠. 그럼 절대적인 게 뭔지 한번 가볼게요. 절대적인 방식으로, 자,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자, 우리가 즉 다시 말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절대적인 의미에서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볼게요. 자, 이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Make a reference note. 자, 어떤 뭔가를 언급하다는 뜻입니다. 언급하는 뜻인데, 자, 볼게요. 자, 수동태로 쓰였을 뿐이에요. 언급이 된다. to 뭐에 대해서? 자, 공간이죠. 어떤 공간입니까? 뭔가를 갖다가 만드는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자, 이건 물리적 존재죠. 그죠? 어떤 물리적 존재에 의해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거다. 아까 뭐야? 그냥 물리적 공간 그대로를 말해준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자동차, 어떤 사람, 대도시의 중심. 자, 메트로는 대도시죠. 자, 그 다음에, 자, 농업지역, 혹은 뭐야? 우리 뭐라 그래요?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 그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갖다 우리 뭐라 합니까? 절대적인 방식에서 이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럼 지리학적으로 항상 뭡니까? 여러분들 지리학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만큼의 공간, 네모의 공간인지 세모의 공간인지 크기는 얼마인지 절대적인 크기로 봤을 때의 공간, 즉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공간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 얘기해 보죠. 네, 넘어갈게요. 자, 얘는 뭡니까? 여러분들 절대적 공간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얘가 들어갈 리가 없는 거죠. 이거는 활동 공간이에요. 절대적인 공간은 아니죠. 그렇죠? 얘는 물리적인 거죠. 물리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공간이고 얘는 뭡니까? 활동 공간은 뭡니까? 내가 활동하는 공간이니까 이 능력은 이거랑 달라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객관적이다. 당연하죠. 물리적 공간이니까 크기나 모양이 딱 정해져 있는 뜻이죠. 객관적인 자료, 수치가 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defining 정의하다. 자, 여기서 계속 나와요. 어떤 대상에 실제로 물리적인 치수가 있죠. 그래서 혹은 차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물리적인 어떤 대상이나 물건에 대해서 물리적인 치수, 즉 30m 곱하기 25 크기가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물리적인 치수를 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정의되는 것이 당연히 객관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위에는 어떤 공간이죠? 자, 절대적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역접이에요. 자, 얘는 뭡니까? 상대적 공간이죠. 그죠? 상대적 공간이다. 그러면 상대적 공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공간과 반대말이죠. 그렇죠? 가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 공간인 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바뀐다. 뭐야? 개인의 느낌이나 주관에 따라서 바뀐다. 자, 그죠? 얘는 뭡니까? 자, 크기나 치수가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 상대적 공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상대적 공간이라는 것은 자, 주관에 따라서 크기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인 거죠. 자, 가볼게요. 자, 그래서 상대적 공간은 반영한다. 뭘 반영하죠? 자, 이 공간 안에서 뭔가를 행하는 사람의 활동이나 의도를 갖다가 반영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죠.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 활동이나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래서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니까 단서 나오죠? 게다가 뜻입니다. 자, 추가하는 거죠. 뭘 추가하는지 볼게요. 각각의 사람들은 개인적 공간을 갖고 있다. 어디에? 더 말이 뭡니까? 이렇게 신체 주변이죠. 자, 구체적인 예가 나와요. 그죠?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구체적인 예인 신체 주변에 하나의 공간이 있다. 게다가 그럼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상대적 공간이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영역을 볼게요. 어떤 영역입니까? 만약에 penetrated 이 공간이 침투해서 들어가게 되면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그런 공간이죠. 됐나요? 네, 가보시죠. 자, 침투해서 들어가게 되면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그런 공간이다. 이게 바로 뭐야? 상대적 공간인 거죠. 됐나요? 추가한 거죠. 그러면 앞부분에 뭔가 추가적인 하나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걸 볼게요. 이게 뭘까? 활동 공간이죠. 이게 뭡니까? 첫 번째 활동 공간. 두 번째는 뭡니까? 신체 주변에 어떤 자기만의 신체적 공간이 나타나는 거죠. 몇 개입니까? 두 개. 그렇죠? 얘를 먼저 언급했으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답은 괜찮죠? 자, 다음 마무리를 5번으로 추적해 볼 수 있죠. 자, 됐죠? 충분히 쫓아갈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자, 넘어갈게요. 자, 151은 조금 간단한 내용이니까 자, 한번 가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자, 이거는 문제 추적하기 조금 수월해요. 자, 우리가 그룹의 정체성이죠. 자, 그룹 정체성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서? 자, 볼게요. 첫 문장이 조금 까다롭긴 해요. 잘못된 음식을 먹는 것을 from it to 단순한 실수, 즉 잘못된 음식을 먹는 게 단순한 실수에서부터 어디로 봅니까? 하나의 죄로 바꾸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뭐가요? 그룹 정체성이. 다시 봅니다. 이때 그룹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한민족이죠. 한민족의 정체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이라는 정체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룹 정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잘못된 음식을 먹었는데 그냥 단순한 실수일 수 있지만 하나의 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역할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그룹 정체성이죠. 자, 제일 먼저 먹으면 B부터 볼게요. 자, 어느 순간에 봅니다. 금지된 과일을 먹는 것은 뭐가 됩니까? 실제로 우리의 인류가 단지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금지된 과일을 먹는 것은 우리 인류가 전혀 이제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제일 먼저 뭐가 됩니까? 종족. A 종족이 나오죠. 그렇죠? A 종족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얘가 데리아를 발견한 첫 번째 종족입니다. 어떤 특정한 메리는 열매죠. 그렇죠? 열매가 어떤 면에 있어서 인간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당연히 A 종족이죠. 그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가까운 라이벌 종족들 B, C, D. A 다음에 B, C, D 종족이 나오면 그죠? 당연히 이야기는 B하고 C가 이렇게 이어지는 걸 맞아요. 그죠? 보니까. 자, 그럼 A는 어디에 해당되나 볼게요. C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라이벌 종족 B, C, D는 아직껏 그거 이거 볼게요. 이상하지. 이런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죠. 이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인간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당연히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뭐가 됩니까? 종족 A의 한 구성원이죠. 한 사람, 한 구성원이 자, 금지된 열매를 갖다가 먹게 된다면 실수로 비록 그에 드러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는 뭡니까? 혹독하게 비판받고 심지어는 처벌되기도 하죠. 듣나요? 그죠? 갑니다. 자, A에 볼게요. 자, A에 보기 여러분 C가 나오죠? 이때 C는 누굽니까? C의 누구죠? 양발을 가르쳐주죠? 되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B, C, A. 요거는 요렇게만 좀 보고 가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지문이. 자, 요 문제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152번 한번 누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152번을 보니까 자, 네가 보게 돼. 집에서 엄마가 뭐 하죠?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진공청소기죠. 자,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것을 자, 그렇지? 자, 처음 본 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것은 너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음에 틀림없겠죠. 자, 누구로서? 아이로서 너에게. 너희 엄마가 뭡니까? 밀고 있죠. 엄청 크고 큰 소리 내는 물건을 갖다가 앞뒤로 푸시 밀고 있죠. 어디에? 마루 전체. 자, 요거 되죠, 그렇죠? 자, 처음으로 본 거예요. 자, B부터 먼저 볼게요. 자, 갑니다. 자, B 버리고 보죠. 그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는 아마도 물어보겠죠. 엄마에게. 왜? 자, 인게이징 어디에 관여를 주죠. 왜 엄마가 그렇게 이상한 큰 자, 시끄러운 행동에 관여하고 있는 거지? 물어보죠. 자, 그녀는 설명을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자, 마루, 저 바닥을 청소하고 있어. 자, 뭐라 물어본 거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죠. 약간 좀 추상적인 얘기예요. 자, 추상적인 얘기 뭐예요? 이런 행동을 왜 하느냐? 답을 하죠. 청소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C 갈게요. C 가보니까 네가 아마도 이해 못했다. 디테일하면 세부사항이죠. 자, 진공 청소기가 자, 바닥을 어떻게 청소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해를 못했다. 물론 그녀에게 주어져 있는
그녀에게 주어진 그런 설명이었겠죠. 바로 그때. 그런데 진공 청소기에 대한 배움의 일부가 실제로 뭡니까? 포함시킨다. 자, 일정한 정도의 양은 있다. 왜? 인과적 지식에 대한 양은 일단은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 볼게요. 추상적인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근데 C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세부적인 사항이죠. 세부적인 사항이 세부적인 사항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인과적 지식은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삐버리면 뭡니까? 그냥 엄마 뭐 하고 있는 거야? 청소하고 있어. 진공 청소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A에 세부적인 설명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가볼게요. A. 자, 그리고 이제 너는 안 받아? 물어봅니다. 그럼 왜 시끄러운 기계가 바닥을 청소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뭐 물어서 엄마 뭐예요? 청소해. 두 번째 뭡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기계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뭐합니까? 답을 주죠. 설명을 해줍니다. 자, 포함된 거죠. 뭐죠, 여러분들? 자, 널트 뭡니까? 이 먼지죠, 어째. 자, 그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먼지, 요것과 연관된 설명을 해주는 뜻이죠. 자, 그럼 A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먼지가 실제로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내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C는 뭡니까? 이 세부적인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해는 못했으나, 그래도 기계를 통해서 청소는 되는 거라 인과적 지식이 나을 수 있다는 뜻이죠. 애나야, 그럼 순서 되니까 A 되죠. 자, 요거 되죠? 자, 요거는 요 정도에서 이렇게 충분히 해결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됐나요? 자, 153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B사이즈, 얘가 그냥 큰 단서가 되죠. 그죠? 자, 게다가 또한 뜻이니까, 자, 앞에 있는 내용과 B 내용이 당연히 유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앞부분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부정적이다. 그럼 B도 나는 부정적이겠죠. 두 번째, 앞부분이 긍정이다 그러면 B 부분도 뭐야? 긍정이 나오겠죠.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긍정인지 부정인지 한번 봐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 비상등조. 얘가 핵심이에요. 자, 게다가 또한 비상등은 항상 우리를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 장소죠. 그렇죠? 그 장소로 빠르게 우리로 하여금 도달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자, 뭐 할 때요? 매일 컴퓨터 뭡니까? 자, 통근자 사람들이 그치? 사람들이 우리를 매번 지나쳐갈 때 비상등을 켰다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비상 상태가 벌어진 그 장소로 빨리 가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플러스는 내용 자체가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럼 앞부분도 뭐가 등장해야 돼? 마이너스가 등장해야 돼. 우리 요건 알았어. 큰 힌트다, 그치? 왜? 비싸지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접속사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가 중요하다. 자, 다시 볼게요. 그럼 비상등이 켰다고 그래서 자, 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긴급 상황이 벌어진 장소 빨리 가지는 못하는 뜻이죠. 그죠? 그럼 비상등의 효율성이 별로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앞부분에 또 다른 예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사람들을 생각해요. 자, 우리 누구죠? 경찰이에요. 우리 경찰관은 비상등을 사용합니다. 비상등을 사용한다. 우리가 원할 때마다. 자, 우리가 원할 때마다 비상등을 사용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자, 종종 뭘로 써요? 구실 변명으로 써. 자, 교통법을 갖다가 어기는
부시면 돼. 왜? 왜냐면 우리 비상등 같은 거 오래돼서 윙 하면 뭡니까? 신호, 그 다음에 도로 무시하고 하잖아요. 요런 구실로 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이거는 실제로죠. 자, 가볍게 실제로 되지. 그럼 이 주어진 걸 볼게요. 얘는 뭡니까? 생각입니까? 실제입니까? 비상등이 실제로 뭐야? 그 장수까지 빠르게 못 가게 만든다. 이것도 뭐야? 실제죠. 그렇죠? 상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가볼게요. 첫 번째,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비상등을 갖다가 켰을 때, 그럼 이 비상등의 사용을 갖다가 뭐 하게 됩니까? 온 워크도 기록하게 되듯이. 그죠? 실제 사용은 뭐다? 우리가 그 비상등의 사용을 기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그것을 켰을 때. 그죠? 됐나요? 자, 그럼 기록을 하는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가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자, 아더와이즈면 그렇지 않으면, 자, 이때 그렇지 않은 뜻입니까? 기록을 해야 하는데 기록을 하지 않으면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화가 난 누굽니까? 상관이에요, 상관. 윗사람 상관이라고 했냐? 자, 화가 난 상관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running down the battery? 자, 이 배터리를 갖다 뭡니까? 계속 소모해야 하는 이유를 갖다 설명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특정한 좋은 이유 없이 그 배터리, 어떤 배터리죠? 비상등의 배터리. 비상등의 배터리를 갖다가 왜 자꾸 소모시킨 이유를 갖다가 설명해야 돼요. 그럼 뭔가 화가 난 상관한테 너 왜 자꾸 비상등의 배터리를 소모했느냐고 설명하는 거죠. 이거 플러스에 마이너스죠. 실제 상황. 그죠? 이게 나옵니다. 자, 이거가 인피어리 이론이죠. 그죠? 자, 보세요. 3번을 기점으로 해서 앞부분은 실제 상황이고 뒷부분은 이론론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나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어진 거는 뭡니까? 주어진 거야. 얘는 뭐야? 실제 상황이죠. 그렇죠? 게다가요. 그럼 앞부분은 뭡니까? 실제 상황인데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답이 뭐가 됩니까? 여기 되죠. 그럼 아래 부분은 뭐에 관합니까? 이론 부분. 앞부분은 실제 부분. 그렇죠? 그러면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예, 게다가 부정적인 또 다른 게 당연히 3번 들어가야 이제 맥락이 형성되겠죠. 자, 여기 이해되죠? 그죠? 자, 요거는 여기까지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154번. 자,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볼게요? 실제로 154번을 보니까 주어진 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 힌트는 찾아내야 돼. 가봅니다. 자, 볼게요. 올소가 나오죠? 앞부분에 비슷한 맥락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 A라는 그냥 뭐다? 어떤 순절의 형태로죠?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역할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예술을 만들었던 혹은 예술의 예술품을 만들었던 개인의 역할은 또한 뭐죠, 여러분들? 다른 문화마다 다양하다. 그렇죠? 그럼 아랫부분은 뭐가 나옵니까? 개인의 뭐에 관한 게 역할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자, 문화마다 다르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첫 줄에 보는 게 뭐가 나오죠? 정의. 한번 봐보세요. 얘는 역할이고 얘는 정의예요. 그렇죠? 이야기가 달라요. 예술가의 정의는 상당히 다릅니다. 뭐냐? 시간을 가로질러. 즉,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상당히 다릅니다. 뭐가요? 예술가의 정의가. 자, 볼게요. 자, 이 용어에 대한 정의, 현대의 정의. 지금 뭐에 관한 계속 정의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는 개인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정의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용어에 대한
현대적 정의가 수많은 전통, 어차피 옛날에는 그다지 존재하지 않았겠죠. 물론이죠, 그렇죠? 이 예술가에 대한 현대의 정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겠죠. 가볼게요. 자, 이거는 현대가 고등학교. 자, 고대 중세 시대에 예를 들면 예술가들은 자 이거 뭐합니까? 자, 역할이 아니라 정의에 관한 정의 된다는 뜻이 계속 정의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정의된다. 몰라서 기술이 풍부한 뭡니까? 공예가죠, 그죠? 뭔가를 만드는 장인이에요, 장인. 그지? 장인. 기술이 풍부한 장인으로서 정의됩니다. 자, 대부분은 익명으로 얘기했죠. 자, 이름 없이 조용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룹의 향토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역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뭡니다. 자, 고대 때는 그랬다는 뜻이고 대조적으로 반대로 자, 그 후대에 이 예술가라는 말이 이 사람 마다 묘사되죠. 설명하는 뜻이죠. 자, 뭡니까? 예술가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가리키는 예술가의 역할이 아니죠. 예술가라는 말에 관한 정의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예술가라는 이 단어는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자, 전문가죠. 이 사람 뭡니까? 자, 미적 가치를 갖고 있죠. 얘는 미적 가치죠. 미적 가치. 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작품을 만들어낸 전문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됩니다. 자, 이게 되죠. 계속 정의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게 정의에 관한 얘기인지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문화에서는 자, 이 예술가들은 시조시 자, 시민들의 일입니다. 혹은 어떤 가업을 가르치죠. 자, 시민들의 일을 갖다가 마음껏 이해하는 거예요. 시민들의 일을 이해하는 역할. 자, 여기서 뭐 하면 역할이 뭐죠? 자, 여기서 차이가 나죠? 여기까지는 정의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역할이요.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 뭐가 나와요, 그러면? 역할에 관한 이야기가 한번 주어야 돼. 다른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되죠? 자, 주어지면 뭡니까? 개인마다, 자, 개인의 역할이 문화마다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어떤 문화에서는 마음대로 시민의 일을 이해하는 역할이다. 되겠죠? 답은 4번으로 충분할 수 있죠. 이해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5번 갈게요. 자, 선생님은 다 해석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주어진 걸 분석할 건데 자꾸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핵심을 찾아내고요?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고 읽어내면 얘가 긍정으로 뭐를 볼지 부정으로 뭐를 볼지.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단서가 지시어랑 접속사인데 지시어랑 접속사는 이게 없다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주어진 글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특히 어떻게 이게 긍정이죠. 자, 잘 보세요. 주어진 글 지시어를 찾죠. 두 번째 접속사를 참고하고 세 번째 글의 이야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가볼게요. 자, 얘는 이제 가족이죠. 얘는 진짜 좋구나. 자, 이런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딱 봐도 어떤 내용입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그럼 이야기는 아래 부분은 마이너스에 관한 얘기를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갈게요. 자, 아이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아이들을 기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더 함정에 빠져요. 자, 중요한 것은 어디를 칭찬합니까? 능력이죠. 그리고 뭡니까? 재능입니다. 자, 능력과 재능을 칭찬함으로써 아이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럼 볼게요. 능력과 재능을 칭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우린 여기까지 안 한 거예요. 아, 그러면 능력과 재능을 칭찬하면 좋은 게 아닐까? 그 반대 내용 내용이 있겠죠.
그럼 능력과 전이 아닌 그 뭔가가 있을 거예요. 갈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 뭡니까? 접수 나요. 가볼게요. 자, 우리가 실제로 주어진 글이 마이너스 시작하죠. 여기 쏘가 나와요. 쏘는 없나? 이거 순정이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이 원인이고 결과니까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당연히 순접의 접사죠.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얘가 부정이다 그러면 이어질 수는 있어요. 만약에 얘가 긍정적이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B가 제일 먼저 나오면 안 된다. 갈게요. 예를 들어서 너의 딸이 좋은 자 이그샘플 성적이죠. 성적을 얻을 때 자 메카마에서 그러니까 인지하세요. 인식하세요. 인지하세요.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자 지금 뭡니까? 능력과 재능 아니에요. 노력이에요. 노력이에요. 대단. 그녀가 얼마나 그녀의 숙제를 갖다가 잘 조직해서 만들었는지. 그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것도 뭐죠? 조직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그녀가 압박감 아래에서 얼마나 잘 일을 갖다 공부를 참 잘해왔는지. 그래도 노력이죠. 그죠? 되나요? 자, 그럼 이거는 뭐면 여러분들?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뭐에 관한 좀 노래가 관한 얘기예요. 이게 플러스에 말해서 반대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비부터 쓰면 안 돼요. 10분. 야, 이쪽 주어진 글이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뭐가 해야 되나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뭔가 플러스죠, 그렇죠? 얘부터 나오면 안 돼. 자, 봅니다. 연구원들이 이 연구가 보여주기를 뭘 보면 그러한 칭찬, 그러한 칭찬, 뭔가 그러한 칭찬. 아까 나왔잖아요. 주어진 글. 능력과 재능에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C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러한 재능에 칭찬하는 것은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그죠? 즉, 그것은 훨씬 더 낫다. 집중하는 것이 어디에? 아이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다. 집중력, 그 다음이니까 조직적인 기술. 노력, 집중, 뭔가를 더 조직화하는 체계화된 기술. 이거 되죠? 그러니까 뭐가 하는 분들? 열심히 하느냐, 체계화 시켰느냐. 요걸 가르치는 거죠. 당연히 C하고 B가 연결되어 있겠지. C하고 B가. 이거 이해되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뭐에 관한 얘기야? 딸에 관한 얘기죠. 플러스에 관한 A 갈게요. 마찬가지라는 것은 뭡니까? 자, 마찬가지로 언제 쓰냐? 앞에 얘랑 뒤에 얘랑 뭡니까? 거의 유사해요. 자, A는 아들이죠. 앞부분은 딸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아들이 뭡니까? 자, 학교의 풋볼팀에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었다. 노력에 칭찬하라. 쟤는 능력 아니에요. 노력에 칭찬하세요. 뭐에 대해서? 열심히 훈련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아주 잘 협동했다는 것을 칭찬하세요. 요거 되죠? 그렇죠? 뭐에 관한 얘기야? 노력에 관한 얘기인 거죠. 그럼 당연히 뭡니까? 딸에 대한 노력, 아들에 관한 노력. A, C, D, E. 요거는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죠? 자, 문제 이렇게 푸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 156번으로 갑니다. 자, 156번에 보니까 뭐가 나죠? 믹스드 블러드. 혼혈이죠. 혼혈. 자, 1809년에 한 혼혈 체로키 인디안이 있습니다. 뭐라 부르죠? 자, 시쿠오아라고 불리는 이 체로키 인디안이 자, 읽어볼게요. 이건 뭡니까? 수제품이거든요. 수제 워크, 수제품입니다. 수제품 위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사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 혼혈 인디언이 어떤 은수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하나 봐요. 그 위에다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갖다 사인하는 것을 배웠대요. 자, 바로 이게 뭡니까? 인문학이겠죠. 어디에 인문학입니까? 우리가 아는 즉 글, 언어라는 것에 드디어 인문학이 됩니다. 처음으로 쓰는 배웠습니다. 그죠? 가볼게요.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자,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더가 나와요. 이미 이 문자표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걸 한번 언급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문자표 알아야 합니다. 몰라요. 그죠? 그죠? 그래서 C부터 먼저 가야 된다. 몇 년 뒤에 자, 미국의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때가 언제죠? 크릭 전쟁 동안에 미국 군대에서 복역을 하는 동안에 그런 보게 된다. 자, 미국의 군인들이 편지를 쓰고요. 그다음 명령서를 읽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이 우리 주인공은 깨닫게 되죠. 그의 동료들 어디 체로키라는 어떤 나라에 있는 즉 이 종족에 있는 그의 동료들도 자, 이 글이라는 즉 언어로부터 대단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 이제 처음부터 깨달은 거죠, 그렇죠? 문자표를 만들기 전이겠죠, 그렇죠? 됐나요? 자, 이 문자표는 너무나 쉬워서 자 보니까요 배우기에 너무 쉬웠다. 그 문자표는 그 앞부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문자표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문자표가 없어요. 그럼 A에 맞다 이 문자표는 설명이 있었을 거예요. 가볼게요. 자, 그래서 얘가 뭡니까 이제 다음 12년을 보내죠. 뭐 만듭니까? 자, 글로 쓸 수 있는 체로키 언어를 만드느라 12년을 보내죠. 아직 문자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끝냈을 때 그런 만드는 여기 볼게요. 어가 나오죠. 처음으로 등장할 때 우리가 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자, 앞부분 뭡니까? 너가 나왔죠. 더란 것은 어를 한번 언급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얘가 문제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순서가 됩니까? 당연히 이 순서가 되겠죠. 그렇죠? 볼게요. 얘가 문자표를 만듭니다. 이 문자표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85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여주죠. 어디에? 체로키 언어의 각각의 언어를 갖다가 각각의 음절을 보여줄 수 있는 85개의 글자를 갖다가 구성했던 한 문자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문자표는 너무나 쉬워서 배우기에 몇 주 내에 수천 명의 이 체로키인들이 읽고 그래서 이 체로키 국가의 자, 첫 번째 인디언들의 신문 즉 체로키 피닉스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중인 거죠. 자, 이 순서가 좀 괜찮죠? 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CAB 여기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겠죠. 옛날에 쌤 조금 빨리 가세요. 그죠? 자, 뒷부분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은 뭐냐면 이제 풀어가는 단서만 제공하면서 문제 해결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됐나요? 자, 오늘은 얘기를 일단 할게요. 자, 됐죠? 얘기합니다.